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 동생 전승배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저번 편에 이어서 청담동을 좀 촬영을 하러 왔는데 명품거리 대로변을 한번 좀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 촬영하고자 하는 요지는 지금 성수동이 핫하잖아요. 근데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를 해보면 거의 땅값이 10배 올랐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30년 전에 지금의 성수동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 청담동이죠. 98년도 IMF 때 이 거리가 저렴하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하지만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굉장히 비싸게 팔린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히스토리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90년도 후반 IMF 시기 때 싸게 팔렸다가 2008년도 이때부터 비싸게 팔렸다라고, 그걸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이 건물이죠. 고 이건희 회장님이 가지고 계셨던 건물입니다. 2008년도에 이제 이건희 전 회장님께서 이걸 350억, 평당 2억 4천에 거래를 했었죠. 18년, 17년도 전에도 평당 2억 4천에 이 건물을 거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명의는 이건희 회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뭐 상속 등기라든지 되질 않았어요. 근데 지금 뭐 딱히 활용하는 건 없이 공실로 두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바로 이건희 회장님이 매입을 하고 나서 한 16년도가 지난 작년에 이 부지, 예전에 주유소였는데 주유소 부지가 평당 한 4억에 팔렸죠. 3억 9천 정도에 팔려서 많이 비싸게 오르고 있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사례로 비교를 하면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전에 영상 촬영했을 때 이 바샤커피 언급을 한번 했었고, 저희가 바샤커피를 지나고 있는 와중에 바로 건너편에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죠.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습니다. 이 샤넬 플래그십 스토어가 2019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이게 샤넬이 2013년도에 매입을 한 거예요. 700억에 매입을 했습니다. 대지가 247평이다 보니까 평당 가격은 2억 8천 정도에 매입을 했죠. 이 건물은 이제 짓기 전에 거의 부지인 상태를 매입을 했던 건데 두 건물이 있긴 했었죠.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이건희 회장님이 2008년도에 2억 4천에 샀고 2014년도에 여기를 이제 2억 8천 주고 산 건데 거의 10년 전에도 2억 3억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히스토리가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샤넬이 2013년도에 매입을 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거를 한번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 정도 가지고 있었던 분이 계세요. 이수만 회장님이 2001년도 정도에 매입을 한번 했다가 그 다음 소유주에게 1년 만에 팔았던 히스토리가 남아있더라고요. 금액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건물도 그런 히스토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10년 전에도 거의 2억 8천을 찍었던 건물. 아니 확실히 근데 지금 제가 보잖아요, 선생님. 관광객들 엄청 많아요. 여기 상권이 예전에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선생님. 약간 침체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오늘 또 보니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예전에도 1층에 공실이 몇 개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차서 공사를 하거나 임대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로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 도로는 남쪽이잖아요. 저기가 북쪽이고, 그래서 저 건물들은 다 늘 해를 받아요. 근데 여기는 해를 잘 못 받습니다. 그래서 늘 청담동 명품거리 하면 생각나는 건물들은 여기에 있는 건물들이 주로 생각이 나죠. 제가 또 이사님 최근에 쇼츠를 촬영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이번 연도 2월 달에 이제 거래가 됐고, 매매 금액은 630억, 평당 금액이 4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땅도 143평이거든요. 건물 가격만 제외하고 대지 평당 금액만 계산했을 때 이 금액이긴 한데 이제 이 금액으로 이제 굳혀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거의 5억 가까운 금액이 청담동 명품 거리에 형성이 되고 있다. 신호탄을 보여주는 사례였죠. 또 이 건물이 좀 간단하게 좀 장점을 설명을 하면은 지하 3층, 지상 6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면적이 한 650평 정도 돼요. 1층이 이제 미우미우 매장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프라다 코리아에서 직원들 이제 사무실 용도로 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월 임대료가 한 1억 정도 나오는 건물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도 발생이 되는 건물이었어요. 1층이 미우미우잖아요. 미우미우가 거의 프라다의 자매격 브랜드라서 프라다의 창립자가 미우치아 프라다다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미우를 따서 미우미우를 만든 거고, 위에 프라다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약이 2028년도까지 되어 있어요. 3년 정도 남았는데 왜 그러냐 싶은 게, 예전에 프라다가 굉장히 싸게 샀던 땅이 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데 저기를 신축을 하고 있어요. 사옥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좀 더 지나가 설명을 드리는데 저희가 오면서 깜빡한 게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아까 멘트에서 이쪽만 보인다, 해가 뜨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본다라고 했잖아요. 지하철 왔습니다. 한번 가서 다시 한번 설명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또 시티은행에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시티은행이 이제 영업을 종료를 하고 또 유명한 브랜드가 임차 예정이 있습니다. 랄프 로렌이 장기로 이제 임차가 들어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 뭐 매각이 됐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랄프 로렌이 임대료를 좀 높게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이제 1억 중반에 들어올 예정이라서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또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미우미우 프라다 들어가 있었던 건물이 한 1억 초반 나왔었고, 이제 이 건물이 거의 1억 중반 정도 임대를 받는 거라서 오히려 청담 명품거리가 임대 쪽으로는 아직 파워가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임차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이렇게 내려가 보시죠. 네, 내려가 보시죠. 네, 저희가 이제 펜디, 키톤, 뭐 로에베를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저 건너편에 아까 저희가 이야기했었던 프라다 부지가 있거든요. 신축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네, 저희가 처음에 인트로 할 때 이야기를 했었던 네네. 게 여기가 청담동이 옛날 성수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저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프라다가 매입을 했던 부지인데 1996년도에 49억 9천에 매입을 했어요. 대지가 몇 평이냐? 184평이에요. 그런 평당가로 따졌을 때 2,700만 원. 96년도에 청담동 부지를 2,700만 원에 샀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명품거리나 이런 패션 거리로 형성이 되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이 강남구 그 명품거리라는 게 2008년도에 형성이 됐거든요. 네네. 프라다, 루이비통, 샤넬 이런 게 막 들어오면서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한 30년 전에 2,700에 팔렸는데 지금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5배 이상은 오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가 아무래도 신축이 되면 이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업계의 생각입니다. 네네. 계속 가보시죠. 확실히 명품 거리를 좀 보면은 명품에 관련된 업종도 많은데 여기서는 병원도 많아요. 그러니까 1층부터 3층까지는 이제 매장으로 사용하면서 상부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임차 구성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게 꽤 있더라고요. 여기도 지금 신축을 이제 하고 있고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짓고 있는 부지죠. 여기도 이제 가장 유명한 루이비통 매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희 IMF 때 1998년도에 루이비통이 매입을 한 부지인데 이 부지가 284평이에요. 거의 300평이 되는 부지죠. 네. 근데 얼마에 샀을까요? 저기도 한 2천만 원대니까 700이었죠. 여기 한 3,500? 한 300평이 안 되는 그런 부지를 단돈 200만 달러. 지금으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평당가로 따지면 거의 1,000만 원 수준에 매입을 한 거죠. IMF 같은 경우 보면은 위기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기회를 포착을 했을까?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가치로 따졌을 때는 거의 미니멈 1,200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뒤에 지금 현재 이제 폴바셋이 들어가 있는 곳도 루이비통이 또 매입을 했잖아요, 이사님. 메일 유업이 가지고 있는 땅을 매입을 했어요. 한 500억을 주고 매입을 했는데 대지 평수는 한 250평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를 평당 한 2억 1천만 원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회원들을 위한 레스토랑 이런 걸로 만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 가보시죠. 네, 저희가 흔히 먹었던 이사님 한솥 도시락에서 네. 22년 4월 달에 447억이라는 돈을 주고 산 건물입니다.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 대지가 144평이거든요. 네. 그러면 3억 한 8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2022년 코로나가 거의 끝날 때쯤의 시기여서 네. 사람이 많이 없을 때였죠. 네네네. 그래서 거래가 많이 안 됐을 때인데 평당 3억에 정말 저렴하게 잘 매입했습니다. 한솥 도시락이 들어오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마이클 코어스 그 의류 브랜드랑 상부층에 이제 피부과 병원 이원이 이제 같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 보증금 한 24억에 임대료 월 1억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아. 그걸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한솥에서 전부 이제 쓰고 있는 거고 이것도 건물이 평수가 꽤 돼요. 한 700평 가량 되다 보니까 평당 금액이 지금 이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잘 산 케이스 중에 하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한솥 도시락 여기를 이제 평당 3억에 매입했죠. 하지만 저희가 오면서 2008년도에도 2억 4천에 팔리고 뭐 2014년도에도 3억에 팔리고 네. 최근에 4억 3천에 팔린 사례가 있다가 갑자기 또 2022년도에 3억이라고 하니까 저렴한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이사님 좀 충격적인 게 더 뉴 부티크 오프닝 순이라고 써있잖아요. 엄청 유명한 브랜드 들어옵니다. 롤렉스라는 명품 시계 매장이 저기 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롤렉스가 지금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임대료도 굉장히 비쌌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한 1억 5천 수준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좀 들어오면은 확 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저 건물 연면적이 281평인데 임대료를 한 1억 5천 정도 받는다라고 하면은 평당 임대료 한 50만 원 이상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여기 이제 임대 시세를 얘기를 하면은 낮게는 한 평당 임대료 한 20만 원부터 제일 높은 게 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좋은 위치 같은 경우에는 1층 매장은 거의 한 70만 원 받는 경우도 있어서 100평 쓰는데 7천만 원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임대료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롤렉스도 생각보다 좀 비싼 임대료로 들어온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상징성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나름 좋은 위치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솥 도시락 입장에서는 내 건물 옆에 롤렉스가 들어와? 이런 느낌이어서 좀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네. 이게 또 아르마니도 여기 공사하나 봐요. 네, 아르마니가 지금 리뉴얼 공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막 경기가 안 좋다 하는데 지금 청담동 여기 보시면은 다 새로 들어오고 있고 리뉴얼 준비하고 있고 새로 오픈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좀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이 건물도 되게 좋아하는 건물 중에 하나예요. 저기 아래 사거리 그 코너에 있는 그 버버리 매장도 되게 좀 이쁘다 생각하는데 여기 구찌 매장도 진짜 구찌스럽다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바로 옆에 이렇게 디올이 있습니다. 유명한 명품들은 다 여기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사님 오늘 지금 저희가 거의 청담사거리 쪽에 가깝게 왔거든요. 네. 최근에 거래가 된 매물입니다. 25년 3월 달에 이제 계약이 된 건물이고요. 뒤에 보시면은 저 프라다가 들어가 있는 건물이요. 최근에 거래가 되면서 매매 금액이 이제 550억. 평당 금액으로 따지면은 대지가 127평이거든요. 네. 평당 4억 3,300만 원 수준입니다. 이 명품거리 라인의 이제 매매 시세는 거의 이제 4억 5천 이상이 되는 거죠.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거의 1억 가까이 나왔었어요. 프라다에서도 좀 매장에 또 쓰기도 하고 또 위에 층은 병원으로 또 쓰고 있는 곳이어가지고 임대료도 잘 나오는 매물이었었고 평당 금액이 약간 높아서 매각되는데 시간이 걸리겠거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바로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찾는 분들은 평당가라든지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괜찮은 위치에 내가 좋아하는 금액대가 있으면 매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평당 4억 3천짜리 땅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활용을 하고 뭐 쓴다고 해도 그 가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만큼 내가 소유를 한다. 소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해당 매도자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매물이 나온 지 꽤 오래됐거든요. 첫 스타트가 한 350억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금액이 올라가면서 결국에 이제 550억. 처음에 나왔던 금액보다 200억이나 더 높게 매각을 완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땅은 충분히 그렇게 내가 갑질할 수 있다. 매도인이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걸 좀 상징하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청담동 명품거리 상권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강남역 메인 거리 또 강남역 대로변도 평당서 뭐 3억에 팔리고 4억에 팔려도 비싸게 팔렸다 이러는데 여기는 그냥 솔직히 4억 5천이 기본값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성수동이 있으면 예전에 청담동이 있었다. 지금의 성수동도 나중에 청담동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걸 비교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촬영했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오늘 느꼈었던 건 여기 건물들을 보고 이런 브랜드를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4억이라는 금액이 납득할 만한 금액이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다른 지역에 한 3억 4억에 팔린 그 시세가 나오면은 여기를 보는 좀 시선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깐 걸어와봤지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권을 와봤는데 유동인구가 많고 그런 것도 좋긴 하지만 이런 특수성 있는 상권, 특수상권도 투자처로는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하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비쌀 뿐 소유의 취향 중에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왔고요. 저희 영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다른 상권을 계속 촬영할 거니까 다음 상권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안녕.